더퍼블릭 자산운용에서 공동 창업자 겸 대표이사로 일하고 있는 김현준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이번에 책을 이제 출간하셨는데 책 제목에 앞서서 가장 먼저 나오는 게 무턱대고 삼성전자만 사서는 절대 부자가 될 수 없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게 네. 어떤 의미로 하신 말씀인지요? 네. 일단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금 삼성전자를 많이 투자하고 계시고 실제로 작년에 그걸로 수익도 많이 내셨을 겁니다. 근데 그게 삼성전자이라서가 아니고요. 그때 삼성전자가 기회가 됐었기 때문이에요. 삼성전자라는 이름만으로 계속해서 돈을 버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삼성전자가 좋은 기업이라고 가정하더라도 좋은 기업과 좋은 주식은 다르거든요. 예를 들면은 기업의 가치가 100이라고 가정해 볼게요. 그리고 삼성전자는 100이고 안 좋은 기업들은 뭐 50짜리도 있고 10짜리도 있습니다. 근데 100짜리의 기업이 만약 200으로 평가받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100이라는 기업이 200까지 오를 때까지는 주가가 오르지 않거나 오히려 200에서 100까지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좋은 기업과 좋은 주식이 다르다라는 게 일단은 아셔야 될 부분이고, 두 번째는 작년에는 삼성전자가 좋은 기업이면서 좋은 주식이었는데 만약에 그것이 고평가되는 날이 발생한다면 그때 가서도 삼성전자를 투자한다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돈 벌기가 어려워지죠. 그렇다 그러면 무조건 우량주, 대기업, 블루칩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정말 좋은 기업이 뭘까, 좋은 주식이 뭘까를 찾는 방법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작년에 돈 많이 버신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이제는 그 수익을 가지고 또 무턱대고 투자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좀 마음 편안한 상태에서 주식 공부를 해보자 라는 측면에서 카피를 그렇게 정했습니다. 네. 혹시 대기업, 우량주 그리고 블루칩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책에서도 가치주나 아니면 가치 투자에 대해서도 좀 너무 맹신하면 안 된다 이렇게 네. 지적을 하셨더라고요. 네. 이제 어떤 의미이신지 알 수 있을까요? 가치 투자라고 하는 거는 쉽게 말하면 역전압과 같은 동어 반복이에요. 기자님도 마찬가지겠지만은 투자를 하는데 가치 없는데 투자하려고 하는 사람이 어떻겠습니까? 다 돈 벌려고 투자를 하는 거고 좋은 가치를 가진 기업에 투자를 하고 싶을 겁니다. 그런데 가치 투자라는 이름이 왜 그렇게 각광받았냐? 너무나 주식에 대해서 모르는 시절, 우리나라가 주식하면 패가망신한다 라고 했던 시절에 그래도 좋은 기업에 투자하면 좋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 때문에 그런 말이 나왔고, 그게 나온 다음에 2000년대 초반부터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기업에 대해서 공부하기 시작할 때에 그것을 먼저 공부했던 이른바 가치 투자자들이 돈을 많이 버는 구간이 생겼습니다. 그게 2000년 초반부터, 그러니까 IT 버블이 꺼진 이후부터 리먼브라더스 사태까지 한 10년 동안 그분들이 돈을 쉽게 버는 구간이 펼쳐졌거든요. 근데 지금은 어떤 시대가 왔느냐?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매출액, 영업이익, PER, 영업이익률 다 압니다. 특히 뭐 말하자면 네이버 증권에만 들어가 봐도 모든 정보가 공개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싼 기업, 좋은 기업 이런 거에 대해서는 누구나 쉽게 판별할 수가 있게 돼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는 쉽게 말하면은 롯데칠성이라는 훌륭한 소비재 기업이 PER 1배에 거래되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지만 지금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주가가 낮게 평가되는 데는 아마 이유가 있다고 보는 것이 훨씬 더 좋고, 그러다 보니 주가가 낮게 평가되어 있는 가치주에만 투자하시는 분들은 싸다, 저평가되어 있네 라고 생각했지만 결국에는 그 기업이 쪼그라들면서 결국에는 주가를 낮게 샀지만 그게 기업의 가치를 따라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낮게 샀는데 기업의 가치가 따라 내려오는 거죠. 그럼 시간은 오래 걸렸는데 돈을 못 버는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기업의 가치가 무형해서 발생하고 있는 것도 반영을 해줘야 되고, 성장하고 있는 기업에 대해서도 충분히 공부를 하는 사람들만이 돈을 벌 수 있다. 그래서 대형 우량주만 투자하는 것도 잘못된 거고, 저평가되어 있는 소외되어 있는 기업들만 뒤지는 것도 잘못되어 있는 겁니다. 점점 사실은 투자가 어려워져 가는 시대가 오고 있죠. 좀 전에 말씀하신 그 내용이 저평가의 함정이라고 할까요? 그 부분이 그렇습니다. 맞다 있는데, 네. 굳이 제가 책을 읽고 느꼈던 거는 처음에 이제 대표님께서 맨 앞에 이제 이전까지 투자하셨던 리스트나 기간이나 수익률을 또 이제 쭉 얘기하셨잖아요. 이제 그걸 봤을 때 장기 투자 같은 경우도 뭐 그렇게까지
추천하시는 거라고 해야 될까? 좀 대표님 스타일은 아니신 것 같은데. 그게 무조건 장기로 가져가는 게 답은 아니에요. 내가 주식을 하는 이유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돈을 많이 버는 것. 근데 돈을 많이 버는 것 중에 똑같이 100만 원을 번다 하고 있으면 1년 후에 100만 원 받는 거하고 지금 100만 원 받는 거하고 뭐가 더 좋겠어요? 당연히 빠른 시간 안에 돈을 많이 버는 게 좋은 겁니다. 제가 이제 투자했던 기업들 중에 수년 동안 가지고 있는 기업들도 있고 한 6개월 만에 팔아버리는 기업들도 있어요. 그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수년 동안 갖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훌륭한 기업 가치가 반영이 안 되고 기다리고 있으면 우리도 지켜보는 거죠. 오르길 바라면서. 또 하나는 기업의 가치가 이만큼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기업이 너무너무 잘해. 더존 비전이 그런 사례인데 그게 계속해서 기업 가치가 올라가는 겁니다. 처음에 저희가 더존 비전 투자하는 당시에 15배 오를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한 두세 배는 오르지 않을까? 근데 1, 2년 지나서 두세 배가 올랐는데 지금도 두세 배가 오를 것 같아. 그렇게 해서 장기 투자를 했던 것이고 그렇지 않은 상태로 급하게 주가가 올라버리면 그래 난 2배 정도 수익을 내려고 생각했었는데 이게 6개월 만에 2배 올랐으니까 땡큐네. 이제는 팔자 라는 경우도 생깁니다. 이제 기간을 무조건 장기로 투자하려는 건 아니에요. 그럼 이제 같은 이유로 ELS도 이제 그렇게까지 추천하시지는 않으시는 책을 너무 열심히 읽으셨네요. 저는 그 말씀, 인사한 말로 그렇게 하신 줄 알았는데 내용을 다 아시네요. 그렇습니다. ELS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파생상품 중에 하나인데, 파생상품들의 단점이 뭐냐 하면, 기간을 정해놔야 된다는 거예요. 최근에 이제 공매도 이슈도 마찬가지인데, 내가 어느 구간 동안에 이 기업의 가치가 떨어지길 바라는 게 공매도입니다. 또는 어느 기간까지는 요만큼은 안 떨어지겠지, 최소한 요만큼의 가격은 지키겠지 라고 하는 것, 또는 요만큼 오르겠지 라고 하는 게 ELS거든요. 근데 아무리 좋은 기업도 시장에서 평가를 못 받으면 확 떨어질 때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상한 기업들도 확 오를 때도 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시간이 언제인지 모르지만 그 산책하는 개와 주인의 우화처럼 사람들이 여기 있으면 이렇게 가치는 그대로 있지만 주가가 왔다 갔다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어느 순간에 맞잖아요. 맞았을 때 주식을 팔게 되는 거죠. 그럼 또 저평가돼서 샀다가 고평가됐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ELS가 이 대기업이 얘네 주가가 지금 차트가 이렇게 오랫동안 기고 있는데 더 떨어질까? 그게 아니라 시간을 딱 정해버리는 순간 자기가 지는 싸움을 하게 되는 거고 이기는 싸움을 하려면 시간을 자기 편으로 기다리면 기다릴수록 마음이 너무 편해. 이 기업은 오를 수밖에 없어. 나한테 돈을 줄 수밖에 없네 하는 거와 제발 좀 올라주세요. 제가 내일 당장 집세를 내야 되는데 몰빵을 해놓은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내일 오르지 않으면 집세를 못 내거나 또는 집세를 낼 만한 돈도 날려버리는 그런 일이 발생하잖아요. 그런 것들도 ELS랑 사실은 같은